2024년 7월 기록적인 폭염이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연일 35도를 넘나드는 살인적인 더위 속에서 한 명의 외국인 연구자가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의 환경학자이자 NGO 활동가인 마르타 로페즈 박사였습니다. 그녀는 기후변화와 도시복지 시스템을 연구하는 전문가로 아시아 각국의 폭염 대응책을 조사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유럽에서도 매년 수천 명이 폭염으로 목숨을 잃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한국에서 목격하게 될 것은 단순한 정책을 넘어선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타 로페즈입니다. 스페인에서 온 환경학자이자 NGO 활동가로 기후변화와 도시 정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한국의 폭염 대응 시스템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에 왔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지하철에서 나오자마자 숨이 막혔습니다. 습도가 80%를 넘나드는 찜통 더위였죠. 스페인도 여름이 덥기로 유명하지만 한국의 여름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건조한 스페인의 더위와 달리 한국의 여름은 습도까지 더해져 마치 사우나 안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유럽에서 경험한 폭염 대책은 주로 실내 피난처를 제공하거나 경고 방송을 내보내는 수준이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폭염시 쇼핑몰이나 도서관을 개방하고 프랑스에서는 분수대 주변에 임시 그늘막을 설치하는 정도가 전부였죠. 그마저도 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것은 뭔가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지하철역마다 에어컨이 강력하게 가동되고 있었고 곳곳에 무료 휴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시민들이 폭염에 대해 당황하는 기색이 별로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이미 완벽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폭염이 일상의 일부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연구자로서 한국이 어떤 특별한 대책을 마련했는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혹시 우리 유럽이 배울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이 있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죠. 그때만 해도 제가 며칠 후 목격하게 될 광경이 얼마나 충격적일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첫날 밤 호텔에서 한국의 폭염 대책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냉방비 지원, 무더위 쉼터 운영,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정책들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로 놀란 것은 이런 공식적인 정책이 아니라 며칠 후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될 작은 기계 하나였습니다. 그 기계는 제가 지금까지 봐온 그 어떤 복지 시스템보다도 간단하면서도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계 앞에서 보게 된 한국 사람들의 모습은 제가 가진 인간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호텔에서 나와 이태원 거리를 걷고 있던 둘째 날 오후였습니다. 햇볕은 피부를 태우듯 뜨거웠고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로 신발 밑창이 녹을 것 같았습니다. 물을 사려고 편의점을 찾던 중 지하철역 입구 근처에서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파란색과 흰색으로 칠해진 자판기 하나가 서 있었는데 그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음료수 자판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넣지 않고 있었거든요. 자세히 살펴보니 자판기 상단에 한글과 영어로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프리 워터 포 시터전즈 마이너스 시민을 위한 무료 생수.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무료 생수 자판기라고요? 정말로 공짜로 물을 나눠주는 기계가 거리에 설치되어 있다는 말인가요? 옆에 서 있던 한국인에게 영어로 물어봤습니다. Excuse me, is this really free? 그분은 친절하게 웃으며 Yes, completely free. Just press the button이라고 답해주셨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정말로 차가운 생수 한 병이 나왔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제약도 없이 말입니다. 스페인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물 한 병을 사려면 최소 1유로는 내야 합니다. 프랑스나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일부 도시에서는 공중화장실 이용료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외국인인 저에게도 아무런 대가 없이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서 이 자판기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21세기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정부가 시민들에게 무료로 생수를 제공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특히 저 같은 외국인에게까지 말입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이 자판기 주변에서 30분 정도 관찰해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하는지, 정말로 질서가 지켜지는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 30분은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진 모든 선입견을 완전히 바꿔놓은 시간이었습니다. 자판기를 자세히 살펴보니 여러 언어로 이용 안내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당 한 병 -1 바털 퍼 퍼선. 이 문구를 보는 순간 저는 한국 사회의 철학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간단한 문구 뒤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평등 정신. 둘째, 개인의 욕심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집단주의 문화. 셋째, 시민들의 양심과 도덕성을 신뢰한다는 사회적 신뢰입니다. 유럽에서라면 어땠을까요? 분명히 누군가는 여러 병을 가져갔을 것이고 감시 카메라를 더 많이 설치해야 했을 것이며 결국 시스템이 남용되어 중단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시도했던 무료 음수대 프로젝트가 바로 그런 이유로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 자판기 앞에서 30분 동안 15명 정도가 물을 가져가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정말로 모든 사람이 한 병씩만 가져갔습니다. 아무도 2번 버튼을 누르거나 친구 목까지 가져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6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물을 한 병 가져간 후 뒤에 서 있던 어린 학생에게 먼저 가져가렴이라고 양보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학생도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정중하게 한 병만 가져갔죠. 이런 광경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것이 단순한 규칙 준수가 아니라 문화적 DNA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자판기에 별다른 보안 장치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CCTV는 있었지만 실제로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시설 보호 차원으로 보였습니다. 자판기를 부수거나 망가뜨리는 사람도 없었고 낙서를 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작은 문구 하나에서 한국 사회의 성숙함을 발견했습니다. 한 사람당 한 병이라는 말은 강제가 아닌 부탁이었고 처벌이 아닌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서울 곳곳에 무료 생수 자판기를 찾아다니며 관찰했습니다. 명동, 강남, 홍대, 종로 할 것 없이 어디서나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고 한 병씩만 가져가고 다음 사람을 배려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 수준의 문제라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홍대 입구에서 한 외국인 관광객이 연속으로 3번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 걸 봤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한국 대학생이 정중하게 영어로 원 바털 퍼 퍼선 플리즈라고 설명해줬습니다. 그 관광객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한 병만 가져갔습니다. 이 장면을 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규칙을 외국인에게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부드럽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갈등이나 불쾌감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유럽에서라면 어땠을까요? 제가 살고 있는 바르셀로나에서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아마 첫날부터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누군가는 물을 독점하려 할 것이고 누군가는 왜 외국인에게까지 무료로 주느냐며 불만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복잡한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아예 프로그램을 중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질서를 지켰고 서로를 배려했습니다. 심지어 물이 떨어진 자판기 앞에서도 불평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대신 곧 보충될 거예요 라며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을 봤죠.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지 시스템은 완벽한 기술이나 무한한 예산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과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의 무료 생수 자판기는 바로 그런 신뢰의 결정체였습니다. 이 무료 생수 자판기를 며칠간 관찰하면서 저는 이것이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는 혁신적인 복지 시스템이었습니다. 오후 2시 가장 더운 시간대에 건설 현장 근처 자판기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60대 노동자분이 자판기에서 물을 받아 마시며 잠시 그늘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작업복,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서 고생의 흔적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자판기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분은 뜨거운 더위 속에서도 돈을 주고 물을 사야 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육체 노동을 하는 분에게 물값도 부담이 될 수 있죠. 하지만 한국 정부는 그런 분들을 위해 무료 생수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종로 노인정 근처 자판기에서 또 다른 감동적인 모습을 봤습니다. 80세가 넘어 보이는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와서 자판기 버튼을 누르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은 물을 받아 마신 후 고맙다며 자판기에 대고 인사를 하셨습니다. 기계에게 인사를 하신 거죠. 저는 그 순간 울컥했습니다. 그 할머니에게 이 자판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국가가 자신을 돌봐준다는 증거였던 겁니다.
나이가 들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아도 더운 여름에 목마르지 않도록 국가가 보살펴준다는 안정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유럽의 복지 선진국이라 불리는 덴마크나 스웨덴에서도 이런 시스템은 본 적이 없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의 복지는 주로 현금 지원이나 의료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어서 이렇게 일상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한국의 무료 생수 자판기는 계층과 나이, 국적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품어 안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직장인도, 교복을 입은 학생도,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도, 외국인 관광객도 모두 동등하게 대우받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보편적 복지가 아닐까요? 폭염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덮칩니다. 하지만 그 폭염을 견뎌내는 능력은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은 바로 그 지점에서 국가가 나서서 모든 시민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물을 마실 권리를 돈의 문제로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죠. 무료 생수 자판기를 조사하던 중 저는 한국의 또 다른 놀라운 복지 시스템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무료 공중 화장실이었습니다. 이 두 시스템을 함께 보니 한국의 복지 철학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유럽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공중 화장실 이용료를 받습니다. 독일에서는 50센트, 프랑스에서는 1유로, 영국에서는 20펜스 정도를 내야 합니다. 심지어 맥도널드나 스타벅스에서도 고객이 아니면 화장실 이용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하철역, 공원, 관공서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상업시설에서도 화장실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화장실들은 유럽의 유료 화장실보다도 훨씬 깨끗하고 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비데, 화장지, 손 세정제까지 모든 것이 무료로 제공됐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료 생수와 무료 화장실, 이 두 시스템은 같은 철학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는 돈과 상관없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철학 말입니다. 물을 마시는 것과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한국은 이런 기본적인 욕구를 상업화하지 않고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고 해결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이 복지 선진국으로 불리지만 정작 일상생활에서는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스웨덴에서도 공중화장실 이용료를 내야 하고 노르웨이에서도 물 한 병에 3-4유로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모두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복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창한 구호나 복잡한 제도가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 그것도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 심사 없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제공하는 것. 이런 복지 시스템은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하고 혁신적인 접근법이었습니다. 한국이 진정으로 선진국인 이유를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경제 지표나 기술력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연구를 계속하던 중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환경학자로서 저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에 대해 항상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무료 생수 자판기가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해도 플라스틱 쓰레기를 대량 생산하는 것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일부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환경을 생각한다면 플라스틱병 대신 다른 방법을 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었죠. 저도 처음에는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재활용 시스템을 직접 확인해보고 나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머물던 호텔 근처 아파트 단지에서 분리수거 현장을 목격했는데 그 체계적인 시스템에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플라스틱 병에서 라벨을 떼어내고 뚜껑을 분리하고 깨끗하게 씻어서 따로 배출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부모를 따라하며 자연스럽게 분리수거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유럽에서도 보기 드문 광경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재활용률이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자료를 확인해보니 한국의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80%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독일이 48%, 일본이 84%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저는 재활용 업체도 직접 방문해봤습니다. 그곳에서 무료 생수 자판기에서 나온 플라스틱 병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병들은 거의 100% 재활용되어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서 해결책을 찾는 나라였습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무조건 금지하는 대신 플라스틱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그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매우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했습니다.
완벽한 대안이 없다면 현재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실행하고 동시에 더 나은 해결책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환경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은 환경과 복지를 대립적으로 보지 않고 둘 다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은 지혜로운 접근법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연구 노트에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무료 생수 자판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국민을 향한 따뜻한 사랑의 상징이다. 이 작은 자판기를 통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과 빠른 발전으로 유명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료 생수 자판기 하나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한 공무원, 자판기를 설치한 기술자, 매일 물을 보충하는 관리 직원, 그리고 질서를 지키며 이용하는 시민들까지. 모든 사람이 우리 사회의 누군가가 더위에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참여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저는 환경학자로서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정책을 연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지만 완벽한 시스템은 처음 봤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단순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매우 복잡하고 섬세한 고려가 들어간 시스템이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목마르지 않을 권리, 더위 때문에 고통받지 않을 권리,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존엄을 지킬 권리. 한국은 이런 권리들을 거창한 선언문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공항으로 가는 길에 다시 한번 그 자판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 한 병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저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도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스페인으로 돌아와서 동료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하면 모두들 믿지 못합니다. 정말로 공짜로 물을 나눠준다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하지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한국의 무료 생수 자판기는 저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이란 GDP가 높은 나라가 아니라 모든 시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은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이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연구 논문에 쓸 결론은 이것입니다. 한국은 기술의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다. 이 작은 자판기 하나가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입니다. 앞으로 제가 유럽에서 환경 정책을 연구할 때 한국의 사례를 꼭 소개할 것입니다. 기술과 효율성만으로는 만들 수 없는 사랑과 신뢰로 만들어진 진정한 복지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마신 그 차가운 물 한 모금은 제 인생에서 가장 달콤했던 물이었습니다. 그 물 속에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녹아 있었거든요.